안녕하십니까, 이헌입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좀 평안하신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항상 대외적으로 걱정했던 부분이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시니어의 노후 일자리 문제가 큰 화두였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 현직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현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종사자분들의 폐업률이 계속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 또한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하나 따서 지역에서 공인중개업만 하셔도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벌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기존의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게 중간에서 이 중개를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혹은 45세 이후의 퇴직자분들이 이제 추후에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들이 또 그 중에 또 하나의 또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 청년 일자리와 시니어 일자리에서 이젠 기존의 이제 현직 종사자분들까지의 어떤 가계 경제까지도 좀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동산 종합관리에 관한 종합 서비스는 투자금도 없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선진국형 종합 서비스 사업을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릴 텐데요. 이 종합 서비스 사업은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그리고 현존하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 분들 혹은 부동산 종사자분들이 이제는 단순한 중개 거래에서 우리가 흔하게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의 어떤 선진국형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부동산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이 일부의 어떤 핀셋 지역 이외에는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든가 공실률, 어떤 명도, 그리고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제들이 많습니다. 2017년의 자료에 보시면 간단합니다. 대형 개발업체들,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종합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 2017년에 부동산도 서비스업이라는 주제로 기사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예고하는 기사입니다. 2017년 12월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김연아 의원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라는 걸 국회에 발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은 임대차, 매입, 매각,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행 개발 이후에 발생하는 후방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임대차, 매입, 매각, 부동산의 기획 개발, 투자 자문, 중개, 감정 평가 등의 다양한 종합 서비스, 부동산의 서비스업에 분류되는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회에 발의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2018년 6월 20일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보도자료를 잠깐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그간 개발 분양 중심으로 발전했다. 임대 관리 유통 등의 부동산의 생애주기 후방 산업 분야는 선진국에 못 미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이 서비스 산업을 좀 증진하고 다양한 발전 가능성인 산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 있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들은 공인중개 외에 부동산 시행 개발 이후에 단순하게 분양이 끝났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 관리, 법적인, 세무, 노무 다양한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꾸준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혼자 사시는 이 고령화로 초고령화의 시대인 일본에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은 그러면 자녀들이 매번, 매주, 매월 그 어른을 관리를 할까? 자기 부모를 찾아가고 연락을 할까? 아니라는 거죠.
일본에서 혼자 사시는 고령층의 분들은 대부분 원룸에서 사시건 오피스텔에서 사시건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그 기업에서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서비스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이게 곧 일본의 부동산 종사자분들은 본인이 한 가지의 중개 업무나 관리 업무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그 고령층인 어른들이나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부동산의 해외 기업들, 종합 서비스 해외 기업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부동산하면 대부분 좋은 땅을 싸게 사서 크게 건물을 져서 비싸게 팔면은 그게 곧 시행개발 분양의 어떤 접점이잖아요. 하지만 외국계 종합 서비스 기업들은 이 분양에서 끝나는 것이라 그 후에 있는 후방 분야인 임대 관리, 컨설팅 리서치부터 보시면 추후의 감정평가, 임대차, 자산, 시설 관리, 해외 부동산의 메인 매각 서비스까지도 제공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그러면 빠르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나라가 우리가 일본하고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한 20, 30년 정도의 주기가 차이가 있다고들 하십니다. 전문가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에 어느 정도에 왔을까? 미국에 어느 정도에 왔을까라고 보신다면 정확히 2000년대 안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버블 붕괴로 인해서 경제 파탄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있던 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시행 개발 분양의 산업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버블 현상이 탁 쳐왔을 때 그거를 준비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다 그 순간에 도산해버리고 그 시간을 2000년대 초반까지 준비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란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다. 이게 팩트입니다. 소비자는 분양 이후에 내가 지금 신축 건물을 사는 이후에 혹은 구옥을 매매한 이후부터 관리, 세무, 등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한 업체에게 원스톱으로 제공받는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종사자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선진국형으로 접근해야 향후적으로 올 수 있는 내일을 혹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돼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의 M기업 같은 경우는 연 매출 규모가 몇 조 단위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라는 개념의 종합 임대 관리부터 다양한 자산 관리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하면 굉장히 극히 일부죠. 그 서비스의 제한이나 매출이. 우리나라도 향후적으로는 이제 20년 후를 일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일본의 어떤 서비스를 쫓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떠나서 부동산의 발전 그리고 부동산을 지켜야 되고 이 부동산 산업에서 종사자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공인중개사분들이 폐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 무슨 일을 할까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앞선 사례들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일본의 산업 자체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은 버블 붕괴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버블 붕괴 이후에 부동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임대, 부동산 판매, 호텔, 레저 쇼핑 등의 다양한 사업에 다각화를 했다. 다각화를 통해서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이 종합 서비스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도 저희가 관전을 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도 비슷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다르지 않게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동산의 가치가 부채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희 나라의 몇 배 규모의 크기의 인구만 해도 몇 억 인구의 크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경제대공황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면 소비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종사자 입장에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명확하게 짚어드리면 부동산 종합관리나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초기 자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리, 임대 등의 어떤 그런 서비스적인 거를 보시면 여기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주택관리사가 아닌데 어떻게 부동산 종합관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임대관리사, 주택임대관리사 자격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빌라부터 오피스, 상가, 도시형 주택까지 기본적으로 150세대 미만 혹은 상가, 빌딩 이런 중소형 건물들이 전국에 14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건물들이 16만 개라고 분포를 잡았을 때 14만 개의 건물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대형 아파트 규모는 저희 나라의 전체 면적이 전체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분의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건물들은 누가 관리하냐 이거죠. 대부분이 비전문 청소 업체들이나 일부 개인 업체들 그리고 개인의 이 사업을 하셨다가 나오신 분들이 차리시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나 종합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손에 꼽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종합관리 업체 혹은 부동산 종합관리 기업이라고 명함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사람들한테 입주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혹은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관리비 분쟁이나 횡령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입주자 대표와의 뒷돈거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민형사상의 분쟁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법적 분쟁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나 부동산 종합 관리 선진국으로 가려면 현직에 계신 부동산 종사자들이 지금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비용 없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시점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나 시니어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전문성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기본적으로 45 이후에 50세, 60세, 70세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60세 이상 넘어가시면은 경비원을 알아보신다고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요즘은 경비원의 나이대가 10년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주택관리사나 안정적인 어떤 이런 공무원 자격증이다 이런 자격증을 딴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그 이상의 어떤 수요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1년에 한 해에 공인중개사를 100명이 딴다고 치면은 1년에 100명은 폐업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산업의 불안전한 이 산업을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이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로서 향후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향후에 안정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어떤 중개 거래를 통해서 한 건의 어떤 수익을 먹는 구조죠. 근데 그 구조 때문에 지금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뒷돈 거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뒷돈 거래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고객이 수수료를 협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따셔가지고 제대로 된 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내년에 폐업할지 10년 후에 폐업할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공인중개사만 찾으실 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종합 서비스나 선진국형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을 좀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죠. 현재 그 한국은 인구의 어떤 고령화, 어떤 1인 가구들이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초고령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은 이제 65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건물에서 사셔야 되겠냐 이거죠. 그분들은 어떤 건물에서 살고 싶을까요? 자녀들하고 살고 싶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을 기존에 40평대 사시던 분들이 집을 줄여서 20평대로 가시는데 이분들의 어떤 돌봄 서비스와 관리, 임대
혹은 증여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부동산 종합 서비스고 이게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왜 특히 부동산 종사자분들이 이 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현업에 근접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청장년이나 시니어분들도 쉽게 배우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제가 부동산 관리를 14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동산 건물 종합 관리와 주택 임대 관리 그리고 이 하자부수에 관련된 부동산 종합 관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업을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한 일자리라는 거죠. 앞으로는 청년들이나 시니어분들도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와 부동산 종합 관리로 새로운 어떤 안정적인 수익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종합 관리가 단순하게 어떤 비용을 받고 하니까 당신이 하세요가 아닙니다. 부동산 종합 관리라는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어떤 관리 주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건물의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그 외에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노무, 법무, 중개 등의 다양한 어떤 인테리어 서비스 등을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소비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면서 소비자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해주는 이 부동산 종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일본도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역 상권의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향후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에 어떤 큰 일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큰 의의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